안녕하세요. 네, 저희 베네피트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베네피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정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핏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있는 백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베네피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저희 베네피트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좀 메이크업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기 계시는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선배이세요. 그래서 선배님으로부터 간단한 어떤 조언의 말씀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화면을 보시면 지금 베네피트는 저희가 197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기존 제품보다 조금 더 독특하고 조금 더 아기자기한 면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보헤미안 감성,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사, 다양한 문제 해결사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네피트 하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유명한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래서 저희 제품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기들이나 아니면 저희 어떤 컨셉도 보시면 조금 사랑스럽게, 조금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좀 일반 소비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진과제인이라는 일랑성 쌍둥이 자매가 브랜드를 창업을 했는데요. 아주 특이한 점은 저희가 메이크업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출신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과제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았고, 또 일반 모델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메이크업을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왕 매일 하는 거 좀 더 즐거우면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만드신 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저희 베네피트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1976년도에 이분들이 한 30년 전이죠. 페이스플레이스라는 부틱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제품도 보여주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브로우, 저희가 바라고 해서 왁싱 서비스까지 76년도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가장 베네핏하면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베네틴트인데요. 저희가 한 2000년도 정도에 그 전지현이 엽기적인 그녀에서 사용을 해서 아주 히트가 된 제품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베네틴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역사가 되게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희 샌프란시스코 하면 아무래도 좀 표현의 자유나 좀 그런 보헤미안 감성이 강하다 보니까 게이나 좀 약간 히피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자유스럽게 몸에 좀 표현할 수 있는 착색제로 해서 처음에 창업이 됐고요. 만들어졌고, 현재는 입술이나 볼에 자연스럽게 홍조를 드릴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피트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89년도에 이제 백화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91년도에 저희 베네피트라는 브랜드 명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루이비통 그 그룹에 이랑 같이 합병을 하게 돼서요. 현재 저희 베네핏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디올이나 갤랑도 같이 저희 회사에서 같은 그룹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40개국에 한 10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빠르게 지금 현재 전 화장품 브랜드에서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베네피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료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좀 뻗어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베네핏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네피트를 대표하는 저희 페이크 제품들, 감쪽같이 좀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우 메이크업 제품들과,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픽스, 스킨케어 라인, 그리고 메이크업 라인 바디, 그리고 향수 제품들도 같이 갖추고 있고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브로우바, 저희가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눈썹이 워낙 인상에서 중요하고 눈썹 하나만으로도 인상을 좌우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고객에게 본인에게 맞는, 알맞는 그런 눈썹 모양을 찾아주고 왁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브로우바도 현재 베네피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같이 브로우 왁싱, 그리고 더불어서 바디 왁싱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로우바 아마 사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베네피트에서는 현재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메이크업을 시연하고 고객분들한테 선사해 줄 수 있는 뷰티 아티스트,
가 있고요. 그리고 브로우, 엑스퍼트라고 해서 브로우바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피부 관리라든지 눈썹 왁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로우 엑스퍼트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메이크업 쪽으로 해서 저희가 모델 한 분이랑 저희 백경화 팀장님을 모시고 조금 더 쉽게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3살은 어려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직접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피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있는 백경아라고 합니다. 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사람들, 학생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저희 베네피트는 좀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이제 메이크업을 하자는 그런 철학을 가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재밌는 그리고 좀 쉬운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모델분께 시연을 한번 해봐 드릴 텐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바캉스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휴양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난한 메이크업이 되고요. 지금 또 메이크업을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에게 정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메이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선 우리 모델분께 메이크업을 한번 시연을 해볼 텐데요. 우선 우리 모델분은 지금 완벽한 쌩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기초부터 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시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메이크업을 배우시면서도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주시는 부분이 아마 이 베이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메이크업에 있어서 우리가 80% 정도를 이 베이스에다 투자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요즘엔 특히나 더 피부 미인이 대세다 보니까 피부가 깨끗하고 촉촉해 보이시는 분들이 훨씬 더 피부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좀 꼼꼼히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저는 토너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메이크업 샵이나 이런 곳에 가셨을 때 아마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보게 되면은 연예인들 이런 분들 메이크업 할 때 일반 기초를 많이 바르기도 하지만 이런 토너 제품 같은 걸 이용해서 약간 팩처럼 얼굴에 이렇게 얹어놓고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토너도 마찬가지로 약간 에센스 타입인데 이렇게 토너처럼 쓰셔도 되는 거고요. 메이크업 전에 약간 팩처럼 이렇게 얹어놨다가 메이크업을 하셔도 되는 그런 역할을 주는 제품인데, 기초 제품에 조금 꼼꼼히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촉촉한 제품을 이용을 해서 기초를 좀 먼저 다져주시는데, 화장솜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세요. 굉장히 피부 깊숙이 침투가 돼서 좀 촉촉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기초가 좀 촉촉하게 있게 되면은 나중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좀 탄탄하게 오래 유지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초 단계에서부터 좀 꼼꼼히 신경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토너는 바르시고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가볍게 흡수시켜 주시게 되면은 빠르게 좀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아직까지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토너를 바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손으로 바르시게 되면은 이 손바닥에 온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손바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우리 얼굴에는 좀 남은 잔여물들만 발리게 되기 때문에 화장솜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가볍게 톤으로 피부 결을 정돈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충분히 흡수가 된 다음에 이제 약간 수분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수분 크림을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도 기존에 저녁에 바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기초 제품을 바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전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기초는 화장을 약간 밀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벼운 그냥 수분 제품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도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아쿠아 타입도 있고, 이런 뭐 크림 재질도 있는데, 약간 아쿠아 타입은 쓰시게 되면은 피부 이 겉면만 좀 촉촉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화장을 좀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렇게 유분감이 살짝 있는 지용성 제품의 수분 크림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메이크업을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피부 메이크업까지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피부 메이크업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수용성 제품들은 피부 이렇게 표피까지만 딱 침투를 시켜주지만, 약간 이런 지용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그런 수용성 수분크림 같은 것보다는 약간 지용성 제품을 이용을 해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촉촉한 그런 물광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그냥 2가지 정도로만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한번 유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약간 뭐 지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이마 부분이라든지 약간 T존 이런 부분에는 그냥 직접 바르지 마시고 손에 뭐 이렇게 한번 하셨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손으로 발라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가지만 이용을 해서 가볍게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기초 바르시고 바로 메이크업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약간 그 터울을 두시는 게 좋겠죠. 기초를 살짝 바르신 다음에 약간 뭐 헤어를 말린다든지 해서 조금 피부에 흡수가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메이크업 단계로 바로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저는 바로 흡수를 시키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먼저 베이스 제품으로 프라이머라는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약간 전체적으로 프라이머는 약간 피부 결을 잡아주면서 톤도 같이 보정을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모공이나 선들을 좀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를 많이 써왔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베이스는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색 보정만 해주면서 약간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높였다면은 프라이머라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시면서도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프라이머라는 거는 약간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베이스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하실 때 프라이머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피부 미인이 대세다 보니까 꼭 프라이머를 쓰셔서 이렇게 결을 잡아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약간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으면서도 약간 피부에 수분을 주는 그런 프라이머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적으로 다 바르시는 것보다는 얼굴이 이렇게 한 면이 있다 치면은요 얼굴에 한 반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약간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이런 걸 이용을 하셔서 얼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볍게 한번 발라주세요. 그다음 촉촉하게 수분도 같이 주면서 어느 정도 결도 잡아주고 피부도 좀 화사하고 맑아 보이게 연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약간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는 수분 베이스를 쓰는 이유가요. 요 다음에 쓸 약간 이제 모공이라든지 이런 잔선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를 쓰기 위해서 먼저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공이나 이런 잔선들을 가려주는 프라이머 제품을 쓰실 때는 기존에 약간 먼저 촉촉하게 수분 제품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지성이신 분들 보게 되면은 피부가 약간 건조하면서도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피부가 수분이 부족하면은 계속 유분을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분 프라이머를 살짝 써주시고요. 약간 모공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공 전용 프라이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모공이 많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발라주세요. 가볍게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발라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다 사용하지 않고요. T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콧볼, 볼 옆쪽 이런 부분만 살짝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여자분들이 딱 원하는 그런 피부가 있잖아요. 정말 그 삶은 달걀의 피부라 그럴까요? 약간 닦았을 때 정말 희고 매끄럽고 탱탱한 그런 삶은 달걀의 흰자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피부를 연출하실 때는 이렇게 프라이머를 꼭 2가지 정도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얼굴 안쪽 부분만 살짝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메이크업을 배우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 메이크업이 손에서가 안 있고 그리고 양 조절이 좀 안 된다라든지 아직까지는 이 테크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뭐 브러쉬만 하나만 막 또 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퍼프만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손으로만 또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메이크업은 적절히 브러쉬와 손과 퍼프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손바닥에 온도가 처음부터 쓰게 되면은 화장을 좀 밀리게 할 수는 있지만 마무리감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밀착력을 주는 역할을 하니까 적절히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기초 제품과 그리고 약간 프라이머를 써서 정말 메이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최상의 피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약간의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컨실러라든지 이런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다음으로 쓸 거는 이제 컨실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지금 배우시면서 2단계에서 컨실러를 잘 안 쓰실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석으로 배울 때는 베이스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막 열심히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으로 잡티나 이런 것들을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잡았다면은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요. 뭐 꼭 이게 정석은 아니지만 많이들 아티스트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신 다음에 이런 컨실러, 특히 눈가 전용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눈밑을 먼저 밝혀주는 이런 메이크업이 또 요즘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용 컨실러를 쓰셔야 되세요. 보통 우리가 컨실러 하면은 잡티 커버용 컨실러만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잡티 커버용으로 이제 쓰시게 되면은 오후 되면 이렇게 눈밑이 촉촉 갈라진다라든지 굉장히 건조하게 돼서 약간 결과물이 별로 안 좋게 나오죠. 이런 눈가 전용 제품을 이용을 해서 눈밑을 좀 밝혀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화사하고 촉촉하게, 정말 연예인들 눈을 보면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화사해 보이죠. 딱 그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컨실러를 사용을 하실 때도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눈밑만 그냥 탁 가리세요. 다크가 있는 부분만 커버를 하시려고 여기만 이렇게 막 바르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눈이 허해 보이고요. 굉장히 좀 부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선 형태로 눈밑 삼각존이라 그래요. 이 부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눈밑 삼각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 넓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블렌딩을 해볼게요. 가볍게 사선 형태로 발라주시고요. 컨실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손에 잘 안 익어서 이거를 찍고 바로 막 바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찍어서 바로 바르시게 되면은 처음 발린 부분이 너무 두텁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만 오후 되면 막 들뜨게 되는데, 뭐든지 제품을요,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런 손등이나 아니면 스파츌라에 조절을 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하진 않지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손에 조절해서 쓰시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훨씬 가벼우면서도요, 여러 번 그렇게 덧발라 주시게 되면은 두께감은 없지만 커버력은 훨씬 더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량씩 손등에 한번 조절하신 다음에 눈가를 블렌딩 해주시는데, 약간 사선 형태. 우리 피부 결이요, 약간 눈 주변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나 있어요, 결이. 그 결을 따라서 발라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매끄럽게, 좀 밀착력 있게 발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처음부터 애교살 있는 부분까지 다 바르지 마시고, 약간 가장 우리가 눈을 딱 보게 되면은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다크가 가장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점으로 먼저 바르시고요. 그다음에 블렌딩 하신 다음에 브러쉬 아주 소량만 남았을 때 애교살 부분을 가볍게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이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애교살에 이렇게 껴있는 거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마무리는 이렇게 손의 온도로 경계를 살짝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계속 브러쉬와 손을 적절히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눈 두덩이 부분까지도 가볍게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메이크업은 얼굴에서 이렇게 툭툭 끊어지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감을 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메이크업을 배울 때도 메이크업이 참 어색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잘 못하니까, 그리고 손에 안 익으니까 그 부분만 딱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메이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얼굴에서 막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 메이크업 제품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조화를 줘야지 메이크업은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블렌딩을 해볼게요. 약간 사선 형태로 애교살 부분까지 조금 넓게 펼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밑만 딱 어두운 부분만 가리게 되면은 남들이 봤을 때도 이제 티가 나는 거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약간 다크가 있어서 가렸구나라는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눈밑 전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동안 그 CF에도 나왔잖아요. 정말 요즘에 이쁜 그 연예인이죠, 한가인 씨가 그 CF를 보게 되면은 왜 사랑하고 싶으냐, 눈밑을 밝혀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여자분들은 눈밑이 밝고 환해야지 이뻐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꼭 눈밑을 이렇게 살짝 밝혀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의 온도로 조금 밀착을 해주시고요. 살짝 눈 감으시고.
눈 두덩이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근데 직접적으로 또 여기다가 컨실러를 찍어서 또 막 바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눈두덩이는 두껍게 되면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쌍겹에 끼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하고 남은 여분을 이용해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컨실러까지 살짝 마무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아이 컨실러만으로도요, 파운데이션 없이도 피부가 좀 깨끗해 보이는 걸 연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하신 다음에 아이 컨실러를 먼저 잡아주시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만 파운데이션을 해주는 이런 방식의 메이크업이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그 연예인들의 피부를 보게 되면은 그 HD 그 TV 화면에서도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투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피부 표현을 연출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가릴 부분만 가려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부분들은 아주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피부는 굳이 덮어버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지금 메이크업을 아마 여러분들이 배울 때도 보게 되면은 두꺼운 진짜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쫙 다 바르고, 그다음에 파우더 막 많이 발라서 굉장히 매트하게 표현을 하죠. 그러고 색조 메이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거울을 딱 보게 되면은 얼굴이 굉장히 부어 보여요. 눈, 코, 입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메이크업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전에 우리가 그냥 메이크업을 배울 때 했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그냥 정말 이런 부분적으로 따로 케어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파운데이션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 음영을 달리해서, 만약에 볼 부분에 1호를 썼다면은 콧대나 이런 부분에 2호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음영을 주는 게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저는 컨실러를 먼저 눈 주변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가벼운 오일 프리 컴팩트 제품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이렇게 바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 도구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궁금하실 텐데, 좀 건조하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이런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약간 지성이시거나 얼굴에 조금 흉터라든지 페인 자국이 많으신 분들은 퍼프를 이용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 경험에서 아마 알게 되실 텐데, 조금 건성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브러쉬나 손을 조금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수분을 좀 덜 뺏겨서 아무래도 좀 촉촉하게 연출이 되고요. 특히 그 페인 자국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지성이신 분들은 퍼프를 쓰게 되면은 그 퍼프가 약간의 유분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밀착력이 좋아지고 커버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커버력 있게 연출하고 싶다, 그럴 때는 퍼프를 이용해서 충분히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해보시면은 다 알게 되는 진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오일 프리 컴팩트를 이용해서 좀 투명하게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다가 퍼프를 한 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퍼프를 제가 아까 쓰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죠. 조금 더 밀착력 있게 해주면서도요, 얼굴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유분들을 얘가 싹 다 잡아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들거림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볍게 퍼프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마무리를 도와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 컨실러 써서 눈밑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투명한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가볍게 연출을 해주시는데, 약간 여기서 내가 잡티가 있다, 뾰루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잡티 커버용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가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남들이 봤을 때 전혀 두께감이 있다거나 막 메이크업을 많이 해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피부가 저 사람은 좋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베네피트에서 정말 딱 추구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약간의 이제 생기를 넣기 위해서 조금 더 색감을 더 가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지금 모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목구비가 이쁘세요. 근데 여기다가 약간 입술만 생기를 살짝만 더 주게 되면 훨씬 더 이뻐 보이겠죠. 요거는 지금 청순한데 약간 아파 보이는 청순함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기를 우리가 넣기 위해서 제가 립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여름에는 또 너무 우리가 땀도 많이 나고 하는데 끈적이는 립 제품을 쓰시는 것보다는 입술에 탁 피트가 되는 그런 틴트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틴트를 이용을 해서 제가 입술과 볼에다가 한번 생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간색 틴트를 이용을 해서 제가 입술에다가 물을 한번 살짝 들여볼게요.
이제 여름이니까 여러분들도 수영장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수영장 가실 때 정말 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가시면은 좀 꼴불견 항상 베스트 5에 뜨잖아요. 그럴 때 풀 메이크업 없이도 정말 이쁜 생얼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틴트를 이용한 메이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레드 틴트를 이용을 해서 입술에 먼저 가볍게 한번 이렇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입술에 이렇게 연출해 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붉은빛으로 살짝 이렇게 물이 들어요. 정말 내 입술인 것처럼. 요즘에는 막 립스틱 써서 이렇게 매트하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피부 미인이 대세기도 하지만 동안이 또 트렌드예요. 무조건 어려 보이는 게 여자분들은 가장 좋기 때문에 약간 이런 틴트를 이용해서 어려 보이게 입술에 정말 물을 살짝 들여주게 되면은 정말 내 입술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술에만 살짝 물들여줘도 훨씬 더 청순하면서도 좀 러블리한 느낌까지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입술에 약간 색감이 들어갔다면은 볼까지 연결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핑크색 틴트를 이용을 해서 볼에다가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틴트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메이크업 학원에서는 아마 잘 안 쓸 거예요. 거의 립스틱이나 립글로즈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틴트를 일반적으로 뷰티 메이크업, 특히 연예인들 메이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브러쉬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손을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살짝 웃었을 때 올라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발라주시면 되세요.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에다가 살짝 연출해 주시게 되면은 정말 막 볼터치를 해서 그런 느낌의 블러셔가 아니라 정말 살짝 이렇게 수줍게 홍조를 띄는 듯한 느낌이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볼을 꼬집은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블러셔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고요. 가볍게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혈색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즘에 그 트렌드는 정말 그 내추럴함이에요. 자연스러움. 정말 우리가 그 학원에서 배우는 딱 정적인 그런 메이크업이 아니라 정말 이런 내추럴함 메이크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딱 기본 메이크업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응용을 해서 요즘의 트렌드를 파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가 정말 이런 틴트를 이용을 해서 입술과 볼에 살짝 생기를 넣어주는데 요즘에 또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황정음이 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때 한동안 가장 여성분들에게 이쁜 립 메이크업이 뭐냐고 물으면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그 황정은 립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틴트를 이용한 립 메이크업인데 레드 컬러와 핑크 컬러를 같이 발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이뻐요. 여름에는 막 아이 메이크업이나 막 이런 블러셔를 진하게 컬러감을 주시는 것보다는 피부 정말 깨끗하게 내 입술에다가는 약간의 붉은기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깨끗하면서도 정말 러블리하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틴트만 이용해서 생기를 넣어봤는데요. 우리 모델분이 훨씬 더 조금 화사해지신 것 같나요? 네, 조금 더 화사해지면서 약간 생기가 있어져 보이시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여름에는 우리가 또 땀을 많이 흘리고 화장이 빨리 지워지기 때문에 약간의 제가 블러셔를 한 번 더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파우더는 오늘 제가 굳이 사용을 안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썼던 이 파운데이션이 파우더로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파우더를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요즘은 약간 윤곽 메이크업이 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우더를 안 하시는 게 더 이렇게 약간은 뽀송뽀송하면서도 윤기가 나는 피부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 이런 블러셔를 쓰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또 파우더리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고요. 저는 오늘 이 블러셔를 핑크빛 블러셔를 이 핑크 포지 틴트 위에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블러셔를 연출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웃었을 때 살짝 올라오는 부분, 그 부분에 바르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은은한 핑크빛을 이용을 해서 블러셔를 사용을 할 텐데 블러셔 사용하실 때도 이런 것도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메이크업을 자꾸 하다 보면은 손에 있고 아마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될 거지만 무조건 찍어서 처음에 바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시는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찍고 이렇게 바로 바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색감이 한꺼번에 너무 진하게 나다 보니까 정말 여기다가 그 은은한 이쁜 핑크를 바른 느낌이 아니라 정말 어디 가서 뺨 한 대 맞고 온 것 같은 정말 잘못하면 정말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찍고 한번 이렇게 뚜껑이나 손에다가 조절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살짝 조절을 하신 다음에 살짝 웃었을 때 올라온 부분 틴트를 바른 위에다가 가볍게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웃었을 때 올라온 부분에 바르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올라오신 부분에 애플존이라 그러죠. 이 부분에 바르라 그러면은 또 요거를 또 너무 막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셔가지고 여기까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가 막 생기거나 그렇게 연출될 수가 있는데 바르실 때요 약간 U자 형태를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뚱 굴리는 것보다는 약간 U자를 썼을 때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발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블러셔는 금기시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코끝을 기점으로 일자로 쫙 연결을 했을 때 코 밑으로 절대 처지면 안 돼요, 블러셔가. 처지면은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살이 약간 처져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만 주의해 주시게 되면은 정말 자연스러운 블러셔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블러셔를 러블리하게 연출할 때는 이렇게 앞쪽에다가 우리가 바르지만 약간 또 시크하게 연출할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바르잖아요. 그럴 때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귀끝과 코끝을 연결한다라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스킬이 살짝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또 잘못하시게 되면은 여기 광대 위에만 또 너무 진하게 발려가지고 여기 볼이 너무 쑥 들어가 보이는 그 악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 특히 동양인들은 특징상 약간 광대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하겠다, 처음에 메이크업이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보다는 볼 앞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블러셔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블러셔까지 해서 피부 메이크업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눈매를 또렷하게 살릴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름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동안의 느낌의 메이크업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아이섀도우가 색감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막 여기다가 보라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은 어려 보이지가 않겠죠. 정말 어린 느낌의 메이크업은 깨끗하면서도 정말 그 러블리한 느낌이 어려 보이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크림 섀도우 한 가지를 딱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섀도우를 색감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오늘은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의 유분감을 잡으면서 깜빡일 때마다 약간 광택감이 돌아서 눈매가 조금 더 깊이감 있어 보이게 연출하는 방법으로 제가 크림 섀도우를 한 가지 사용을 해볼게요. 크림 섀도우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택하실 때 질감을 꼭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발랐을 때 뻑뻑하게 발린다라든지 아니면 바르고 났는데 쌍겹에 많이 낀다라든지 하는 제품들은 별로 좋은 크림 섀도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랐을 때 부드럽게 발리고 오후가 돼도 쌍겹에 끼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은은한 스킨톤의 아이섀도우는요. 쌍겹 라인을 기점으로 먼저 바르시고요. 아이홀 부분으로 살짝씩 올라가면 돼요. 아주 은은하기 때문에 솔직히 좀 잘 못해도 티가 안 나는 컬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화장 잘 못하는 분들, 거의 화장을 평소에 안 해본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아이 메이크업 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컬러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약간 뭐 경계가 지더라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문질러 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쌍겹 라인을 기점으로 먼저 이렇게 펼쳐주시고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이홀이 여러분들이 어딘지는 다 아시겠죠? 네, 아이홀은 이렇게 만지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을 아이홀이라 그러는데요. 그 부분까지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발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아이홀까지 바르게 되면은 눈이 더 작아 보여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일 정도까지만 연출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한번 경계선을 없애주시고요. 우리 손가락 온도가요, 우리 얼굴 온도랑 가장 비슷하대요. 그래서 블렌딩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펼쳐주시게 되면 경계지는 거를 조금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는 그냥 깜빡일 때마다 살짝 보일 정도까지. 그리고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 위로 한번 떠볼게요. 애교살 부분, 앞머리에서 한 3분의 2 지점까지만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애교살 부분을 살짝 발라주시게 되면 애교가 좀 통통해 보이면서도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눈매를 연출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섀도우를 살짝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라이너와 그 마스카라를 발랐을 때도 좀 번지는 거를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림 섀도우 한 가지만 이용을 해서 제가 아이 메이크업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했는데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게 있겠죠. 바로 라이너와 마스카라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라이너를 하시기 전에요, 이 뷰러를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뷰러는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다 쓰냐고, 어느 단계에서 쓰냐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라이너 그리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사용을 한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라이너를 그리고 나서 뷰러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라이너가 이 눈 위에 묻어 있거나 아니면 지워져가지고 또 한번 또 그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뷰러를 아이섀도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찝어주세요. 자, 밑으로 보시고 뷰러를 찝으실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3등분 하시는 거. 근데 3등분도 확실하게 3등분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 그 메이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분들이 그냥 본인 얼굴에 메이크업을 할 때도 보면은 이 뷰러를 잘 못 집으세요. 굉장히 쉬운 단계인데도 이 뷰러를 잘 못 집어서 마스카라를 바르는 순간 처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찝으실 때는 안쪽에 바짝 찝어주시고 중간, 끝 이렇게 3등분을 꼭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계를 한 3-4번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 운동을 할 때도 한 세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법을 한 3세트 정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속눈썹도요. 이렇게 한 번 찍고 그냥 끝나면은 아무래도 빨리 처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한 3-4번 꼭 반복을 해서 찝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본인 눈에 찝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3등분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뷰러를 찝으시면서 이렇게 뒤집어요. 약간 이렇게 뒤집어 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쁘게 C컬로 싹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 이 뷰러를 찝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 C컬이 아니라 약간 니은자가 돼 있어요. 굉장히 안 이쁘죠. 니은자로 올라가면 굉장히 안 이쁘니까 꼭 3등분 하셔서 C컬로 만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메이크업을 배울 때는 그냥 단순히 라이너만 하고 마스카라를 하질 않고 보통 이제 속눈썹을 우리가 또 많이 붙이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뷰러를 먼저 찝어주시고요. 라이너를 살짝 그린 다음에 속눈썹을 붙이고 그 다음에 라이너를 한 번 더 그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속눈썹을 붙이신 다음에 그때도 뷰러를 한번 살짝 찝어주세요. 그러면은 속눈썹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속눈썹과 이 인조 속눈썹이 딱 맞닿으면서 옆에서 봤을 때 따로 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실전을 나가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뷰러를 먼저 찝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를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블랙 라이너 펜슬 타입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처음 초보자분들이 가장 쓰기가 편한 타입일 거고요. 속눈썹 안쪽을 메꾸기가 가장 쉬운 그런 타입이에요. 라이너 그리실 때는 살짝 밑으로 볼게요. 예, 이렇게 눈을 보시게 되면은 속눈썹을 이렇게 살짝 뒤집었을 때 보이는 뿌리 부분까지 확실하게 메꿔주셔야 돼요. 살짝 밑으로 보신 상태에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꾼다라는 느낌으로요. 보통 우리가 리퀴드 타입의 라이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라이너를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라이너는 그리시는 게 아니라 메꾸셔야 돼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꾼다는 생각으로 메꿔주시고요. 살짝 블렌딩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이런 팁이라든지 아니면 브러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더 펼쳐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속눈썹 안쪽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 블렌딩 해주시고 이런 팁이 안 달려있는 펜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꼭 한번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라이너가 번지는 것도 좀 막으실 수가 있고 훨씬 더 눈매가 깊이감 있게 좀 자연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렇게 얇게 최대한 얇게 라이너를 그려주신 다음에 눈을 딱 뜨시고 거울을 보셔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얼굴에도 그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이렇게 먼저 처음부터 두께감을 정하시면 안 돼요. 한번 얇게 그려서 이 사람의 눈의 형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눈을 딱 봤을 때 이분은 약간 눈 앞머리가 쌍꺼풀이 굵구나 아니면 뒤쪽이 굵구나라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쪽이 굵다 그러면 앞은 좀 더 굵게 뒤는 얇게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뒤가 굵다 그러시면 반대로 뒤는 굵게 앞은 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살짝 얇게 그리신 다음에 두께감을 정하셔서 라이너를 위쪽으로 한 번 더 살짝 그려주세요. 펜슬 타입은 쭉 그리는 것보다 약간 지그재그로 문지른다는 개념이죠. 문지른다는 개념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살짝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반대쪽과 비교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바른 쪽이 눈매가 더 시원하게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눈꼬리 빼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를요 이 펜슬로 하나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뭉툭하게 끝을 그리세요. 그리신 다음에 면봉 있어요.
면봉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꼬리를 빼주시면 되는데 일반 나무 면봉 말고 우리 미용 면봉이 있어요. 그럼 미용 면봉을 이용을 하셔서 꼬리를 살짝 끊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딱 꼬리가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라이너를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준다라는 느낌으로 연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라이너가 뭐 사람 따라 눈이 다 틀릴 거잖아요. 라이너를 처음 해보시는 분이다. 아니면은 자기는 라이너를 썼을 때 너무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앞머리까지 요 앞 뒤쪽까지 굳이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람의 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까만 동자가 딱 맞닿는 부분 있죠.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까만 동자가 맞닿는 아래 위 부분만 라이너를 딱 그려주시게 되면은 서클 렌즈를 낀 것처럼 눈매가 더 커 보이면서도 라이너가 번지는 걱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좀 지워지는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연예인들 메이크업 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까만 동자가 맞는 부분에만 사용을 해주셔도 훨씬 더 눈매가 커 보여요. 그리고 라이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꼭 속눈썹 안쪽 눈을 떴을 때 까만 동자와 이 라이너 사이에 흰색이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거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눈을 한번 떠보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이너까지 연출하니까 훨씬 더 우리 모델분 눈매가 시원해졌어요. 라이너를 연출을 한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라이너를 했다면은 꼭 실과 바늘처럼 마스카라를 연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마스카라를 또 바르시는 또 테크닉이 있는데 그걸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스카라는 선택을 하실 때 동양인들 눈에 좀 맞는 마스카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약간 땅콩 모양의 브러쉬를 한번 이용을 해서 바를 텐데 일단 뷰러로 최대한 속눈썹을 지금 잘 집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막 마스카라를 바르면서 또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시는 방법은 살짝 밑으로 볼게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뿌리 부분을 먼저 바짝 발라주세요. 속눈썹 뿌리 부분만, 끝은 바르지 않아요. 뿌리 부분만 먼저 이렇게 바르시고요. 반대쪽으로 살짝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뿌리 부분만 터치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게 되면은 힘이 딱 생겨가지고요. 끝이 쉽게 처지지가 않아요. 라이너와 이 마스카라가 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라이너가 번지는 것도 있지만 이 마스카라가 처져서 묻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바르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고 살짝 마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을 처리를 해주세요. 속눈썹 끝을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컬링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어린 특히 학생분들 제가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타고 가다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마스카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고 이 마스카라 바르는데 굉장히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마스카라만 바르고 계세요. 그럼 굉장히 진하게 풍성하게는 발리는데 굉장히 약간 떡이진다 그러죠. 굉장히 진하게 떡이져 있어요. 그럼 굉장히 안 이뻐요. 마스카라는 길고 진하되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연출하실 때 뿌리 부분 바르고 끝 부분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린다든지 립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한 템포 쉬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번 바르시고 다른 메이크업 할 동안 마를 동안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포인트 있게 바르실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마스카라를 2가지 정도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얼굴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 눈에건 이 속눈썹이 풍성한 사람들은 좀 미인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가지의 마스카라, 컬링이 되는 마스카라, 약간의 볼륨을 주는 마스카라 그런 걸 이용하셔서 이 2가지 정도를 발라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깔끔하게 발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스카라 바르실 때 기억하실 거는 안 마른 상태에서 계속 바르시면 안 되고요. 마르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발라주시게 되면은 깔끔하고 또렷한 그런 눈매를 연출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이 메이크업까지 깔끔하게 연출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화장을 정말 많이 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그렇지만 어느 정도 포인트는 있는 메이크업. 제 베네피트 메이크업이 딱 봤을 때
정말 완전히 메이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메이크업을 해서 약간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좀 커버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메이크업이 제 베네핏 메이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과 전체적인 피부 메이크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조금 2% 부족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눈썹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 인상을 가장 많이 좌우한다는 눈썹이 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배우실 때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눈썹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어려웠던 게 아마 이 라이너 그리는 거였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눈썹일 거예요. 제가 처음에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눈썹이었거든요. 왜냐면 또 그리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한쪽은 또 너무 이쁘게 그려져요. 근데 한쪽은 그리면은 완전 짝짝이가 나오거든요. 그 대칭 맞추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너무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 모양 잡는 게 두 번째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정말 죽으라고 연습을 했어요. 혼자 처음 메이크업 배울 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언니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 가서 눈썹을 하루에 한 10번씩은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늘려고 하시려면요.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학원에서 또 많은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그 듣고 끝내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항상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고 자기 손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메이크업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익히지 않으면은 절대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신기한 그런 잡지를 보다가도 신기하거나 이쁜 메이크업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 얼굴이라도 해보시던지. 요즘에는 또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이제 많이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봐요. 미용 재료 파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 보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양면으로 된 그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얼굴에 또 마네킹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이용하셔서 메이크업 연습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눈썹은 자기 손에 익혀서 그리지 않는 이상은 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잘 쉽게 그릴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익히셔가지고 꼭 집에 가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눈썹 전문 키트를 이용을 해서 눈썹을 그릴 텐데 약간 지금 제가 쓰는 제품은 일반 샤도우 2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왁스 제품과 파우더가 같이 결합이 된 거라서요. 좀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눈썹을 그리면은 여러 번 안 그려도 되겠죠. 특히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눈썹이 빨리 또 지워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눈썹을 그리실 때요. 제가 조금 형태를 한번 잡아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눈썹을 지금 그릴 때는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배울 때는 에본이라는 펜슬을 이용해서 먼저 이제 형태를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샤도우를 이제 입히는 그런 형식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에보니 펜슬을 거의 좀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샤도우를 이용해서 그리실 때 일단은 앞머리는 남겨두세요. 처음부터 앞은 그리지 말고요. 뒤에서부터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눈썹 산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썹 밑에 형태를 먼저 잡아요. 약간 내가 그리고자 하는 눈썹 형태를 먼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한 올 한 올 맺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우리 모델분이 조금 아쉬운 게 눈썹이 너무 이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형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눈썹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느낌으로요. 메꿔주시면 자연스럽게 눈썹을 연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썹을 그리실 때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는 뭐 눈썹 앞머리, 눈썹 산도 물론 있겠지만 눈썹 꼬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에는 워낙 얼굴이 작고 갸름한 얼굴을 원하기 때문에 눈썹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얼굴이 또 작고 갸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앞머리나 산은 그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지만 이 꼬리를 너무 짧게 그리면 또 얼굴이 여기가 사각턱처럼 커 보이고요. 너무 또 길게 그리면 얼굴이 약간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코끝과 눈 끝을 연결했을 때 딱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을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눈썹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형태를 살짝 가볍게 잡으시고 앞쪽으로는 가볍게 그라데이션. 앞은 너무 진하게 되면은요 너무 인상이 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은 자연스럽게 뒤쪽에 남아있는 여분으로 끌어와서 살짝 터치해 주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눈썹이 연출이 되고요. 이렇게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크류 브러쉬가 있어요. 약간의 꽈배기 형태로 된 빛처럼 생긴 브러쉬가 있는데 이런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빗어주시게 되면 잔여물들이 깨끗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 약간 자연스럽게 원래 내 눈썹인 것처럼 연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눈썹을 우리 눈썹이 얼굴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눈썹을 그리시는 방법을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셔서 배우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쪽도 제가 마찬가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눈썹 밑에 틀을 잡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베네핏 직원 대상으로 고현정 씨 메이크업 하는 우현승 아티스트 분께서 오셔서 특별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도 눈썹을 그리는 걸 보니까 약간 이렇게 틀을 잡고 안쪽을 메꾸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보자분들이 특히 그런 방식을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안쪽을 살짝 약간 틀을 잡고 약간 메이크업을 하시게 되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틀을 잡혀있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눈썹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렇게 눈썹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눈썹이 없는 분들은 약간 틀을 잡고 눈썹을 그려나가게 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쉽게 그리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려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러운 눈썹. 그래서 요즘에는 연예인분들 보게 되면은 눈썹이 전부 다 약간 도톰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컬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전체적으로 동안의 느낌이 많이 연출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메이크업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얇은 갈매기 눈썹이 한동안 또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런 눈썹보다는 요즘은 좀 도톰한 그런 그리고 자연스러운 눈썹이 좀 어려 보이는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틴트를 썼는데요. 틴트 위에다가는 이렇게 만지면은 묻어나거나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약간 글로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은한 핑크 컬러의 글로스를 이용을 해서 입술 안쪽 위주로 가볍게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틴트는 바르시고 계속 바르시는 것보다 글로스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훨씬 더 이 컬러감이 오래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또 약간의 글로시한 립이 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틴트를 쓰시고 이렇게 글로스를 발라주는 방법이 가장 어려 보이는 딱 정말 세 살은 어려 보일 수 있는 그런 립 메이크업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내추럴 메이크업, 제 베네핏에서 제안하는 내추럴 메이크업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우리 모델분이 조금 화사해지신 것 같죠? 예, 워낙 이목구비가 이쁘신 분이라서 이쁘게 연출이 됐는데 우리 지금 메이크업을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오늘 제가 이런 알려드린 방법이 아마 메이크업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좀 트렌드를 읽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름다운 사람들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기 와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는 대구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 계신 분들이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너무 반갑고요. 제가 대구는 한 번씩 자주 가는데 얼마 전에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게 문화센터 이런 데도 많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도 원래 대구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저는 원래 웨딩샵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우연찮게 저희가 베네핏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원래 대구의 베네핏 매장에 뷰티 아티스트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저희 베네핏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컨테스트에서 정말 운이 좋게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게 돼서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온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제가 베네핏을 대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꿈이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뷰티분에 제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어 봤는데 제가 뷰티 메이크업도 좀 하고 이런 이제 장업계 쪽에서 메이크업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메이크업에 약간 장단점도 있고 약간 진행했을 때 보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뷰티 쪽에 웨딩 쪽에 있을 때는 다양한 메이크업을 좀 경험하기보다는 좀 특정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서 근데 약간 자기 만족이라든지 보람은 많이 있었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뷰티 아티스트, 그러니까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있게 되면서 정말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메이크업 스킬이 훨씬 더 빨리 늘게 됐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그냥 뭐 샵이라든지 우리가 연예인들 하는 메이크업에 많이 좀 동경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갔을 때는 막상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화려한 부분만 절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정말 학원에 있을 때는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지금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갔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다시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있는 뷰티 아티스트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너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화려한 모습만 보게 되는데 그런 자리가 되기까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정말 계속 자기 발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원을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를 가시게 되게 되면은 정말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뭐 저와 같은 아니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그런 아티스트들처럼 정말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메이크업을 공부를 하더라도 메이크업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약간의 메이크업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그 미용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유명한 정말 아티스트들을 보게 되면은 미래를 예측을 하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뭐 가을, 겨울 이런 메이크업 트렌드를 먼저 예측을 하는 분들이 정말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훌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예전에 있었던 미용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반영을 해서 그 시대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메이크업 유행을 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시대적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앞으로는 또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거를 아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정말 메이크업만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과 관련된 그런 많은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이런 제가 있는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에 소속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빠질 수가 없는 게 되겠죠. 수입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샵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안정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있는 이 뷰티 아티스트 쪽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 지금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 자리 저희가 베네피트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차곡차곡 여러분들 한 발 한 발을 나서다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자리까지 꼭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메이크업 스킬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